돈 없어 보인다며 무시하던 백화점 직원. 제 카드를 보더니 바들바들 떠네요. 아줌마, 그거 눈으로만 보세요. 샘플 아니에요. 다르면 구매하셔야 한다고요. 지금도 그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것처럼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저를 막아서던 그 손길을 제가 만지려던 건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분 전환 삼아 한번 발라볼까 했던 5만 원짜리 립스틱 한 자루였습니다. 단지 제가 화장기 없는 민낯에 무릎이 조금 나온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그 화려한 백화점 1층 한복판에서 철저하게 불청객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50년의 인생이 고작 입고 있는 옷가지 하나로 평가절하되는 기분.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워져 버린 듯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비참한 기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2, 평범한 주부 김미영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30년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것은 항상 뒷전이었고 아끼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돌아보니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더군요. 오늘 저는 세상이 멋대로 매기는 급에 상처받았지만 결국은 저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아주 길고도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혹시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작아지고 계신가요? 초라한 옷차림 때문에 주눅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것은 제 이야기이자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나가고 난 텅 빈 집. 평소 같으면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며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더군요. 흔히 말하는 빈 둥지 증후군인지 아니면 갱년기 탓인지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푸석푸석한 얼굴, 희끗희끗 올라온 흰머리, 목 늘어난 티셔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미영, 너 참 안 됐다. 립스틱 하나 새로 산 게 언제였지?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멀리 갈 기운도 없어서 집 앞 백화점으로 향했죠. 화려한 걸 사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작은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요. 동네 마실 나가는 길이니 굳이 꾸밀 생각도 못했습니다. 편한 고무줄 바지에 굽 낮은 운동화, 그리고 마트 사은품으로 받은 에코백 하나. 그게 제 오늘 외출 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옷차림이 제게 어떤 모욕을 가져다 줄지요. 백화점 1층은 참 화려하더군요. 반짝이는 조명, 향긋한 향수 냄새, 세련되게 차려입은 사람들. 그 속에 섞이니 제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초라해지더군요. 브랜드 매장 앞에 섰을 때입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카운터에 턱을 괴고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더군요. 고객이 왔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혼 없는 인사였어요. 그래,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간섭받는 거 싫어하니까 배려해주는 거겠지라고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립스틱 색상을 보고 있는데 직원은 여전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용기 내어 물었죠. 저기요, 아가씨. 이 붉은색 저한테 어울릴까요? 한번 발라봐도 되나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직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아주 천천히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스캐너로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듯한 그 노골적인 시선. 그 시선이 제 낡은 운동화 끝에 멈췄을 때 직원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리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고객님. 그거 테스터 아니에요. 새 제품인데 개봉하시면 안 되죠. 저 뒤쪽에 뚜껑 열린 것만 보세요.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마치 살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는 뜻이 역력했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좋은 날 기분 망치기 싫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잘 안 와봐서 몰랐네요. 미안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뒤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모피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든 제 또래의 부인이 들어오더군요. 그러자 방금까지 저를 짐짝 취급하던 직원의 눈빛이 180도 변했습니다. 카운터에서 튀어나와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연락드리려 했는데 이번 신상 크림 보여드릴까요? 딱 사모님 피부 톤이에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50대 여성인데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 부인에게는 앉을 의자까지 빼주며 온갖 아양을 떠는 직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서 있는 저는 철저하게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저기요. 하지만 직원은 뒤도 안 돌아보고 손바닥을 들어 저를 제지하더군요. 잠시만요. 다른 고객님 응대 중이잖아요. 순서 좀 기다리세요. 순간 핑하고 눈물이 돌았습니다. 서러움보다 더 깊은 모멸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돈 없어 보여서 이러나? 내가 늙고 추레해서 무시하나? 내 지난 30년 인생이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아끼고 살아온 내 세월이 고작 이 백화점 바닥에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저는 평생 백화점에서 무시당한 초라한 아줌마로 기억될 테니까요. 오기가 생겼습니다. 아니, 제 안의 자존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결혼 25주년 때 정말 급할 때 쓰라며 줬던 한도가 꽤 높은 신용카드가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그 부인을 응대하고 있는 직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유리 위에 카드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아가씨, 여기는 물건 팔 생각이 없나 봐요? 그제야 직원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옆에 있던 부인도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사람 가려가며 장사하는 게 이 브랜드 방침인가요? 내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옷차림 보고 손님 금 나누는 거 아주 불쾌하네요. 아, 아니. 고객님,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여기 진열된 립스틱 라인 1호부터 10호까지 전부 주세요. 선물 포장해서.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립스틱들 다 합치면 5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직원이 허둥지둥 포장을 하려 하자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 잠깐. 계산은 이 카드로 할 건데 당신한테는 안 사요. 매니저 나오라고 하세요.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달려나온 매니저에게 저는 조용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이 남루하다고 해서 제 지갑 사정까지 얄팍한 건 아닙니다.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직원에게는 10원 한 장도 쓰고 싶지 않네요. 직원 교육 다시 시키세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직원을 뒤로 하고 매니저가 쩔쩔매며 건네는 명함도 받지 않은 채 매장을 나왔습니다. 물건은 샀냐고요? 아니요. 안 샀습니다. 돈 자랑하러 간 게 아니라 제 존엄을 찾으러 간 거였으니까요. 백화점 회전문을 빠져나오니 찬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직원에게 호통치던 기세는 어디 가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더군요. 심장은 아직도 벌렁거리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택시를 탈까? 하다가 습관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매니저 나오라 그래. 라고 소리친 여자가 고작 몇천 원 아끼려고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죠?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퇴근 시간이 겹쳐 버스 안은 콩나물시루였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손잡이를 잡았는데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중심을 잃고 앞사람과 살짝 부딪혔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던 건 이어폰을 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차가 흔들려서 하고 사과를 하려는데 그 청년이 고개를 확 돌리더군요. 그러고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입모양으로 욕을 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 들렸습니다. 이어폰 밖으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 사이로요. 아씨, 늙으면 집에나 있지, 냄새나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냄새라니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섬유유연제까지 써서 빤 옷인데 내가 늙어서 나는 냄새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악취인 걸까요? 청년은 보란 듯이 자기 옷 어깨 부분을 털어내며 몸을 창가 쪽으로 비틀어 저와 거리를 두더군요. 그 사소한 몸짓 하나가 아까 백화점 직원의 말보다 더 깊게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백화점에서의 무시는 돈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지만 이건 제 존재에 대한 거부 같았거든요. 흔들리는 버스 손잡이에 매달려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젊었을 땐 저도 버스에 타면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던 배려 있는 아가씨였는데 언제부터 나는 닿기만 해도 불쾌한 아줌마, 노인네가 되어버린 걸까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내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쭈글쭈글해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내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이 우울한 기분을 안고 집에 가면 아무 죄 없는 남편에게 괜히 짜증을 낼 것 같아서요. 그래서 동네 어귀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자 싶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거대한 벽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바로 키오스크, 무인 주문기였습니다. 불편한 현실이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예전엔 직원에게 따뜻한 라떼 한 잔이요 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저 차가운 기계랑 씨름을 해야 합니다. 화면 글씨는 왜 이렇게 작고 메뉴는 또 왜 그리 많은지. 겨우 커피 그림을 눌렀는데 옵션을 선택하랍니다. 샷 추가, 시럽 변경, 적립.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머뭇거리는데 제 뒤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그냥 사이렌 오더 하지. 답답해 죽겠네. 그 짜증 섞인 목소리에 손이 더 덜덜 떨려서 결국 저는 주문 취소 버튼을 누르고 도망치듯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직원에게 가서 저기 현금 결제 안 되나요? 하고 작게 물었지만 죄송합니다. 주문은 키오스크 이용해 주세요라는 앵무새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충분히 그 직원은 절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키오스크를 다룰 줄 모르면 먹지도 못합니다. 쌀쌀한 응대를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이게 씁쓸한 현실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은 저한테만 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의 수레바퀴의 굴레이죠. 결국 저는 커피 한 잔 주문하지 못한 채 구석 빈자리에 잠시 앉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아가씨들의 대화가 들려오더군요. 야, 우리 엄마 진짜 웃겨. 카톡 프로필 사진 꽃으로 바꾼 거 봤냐? 촌스러워 죽겠어.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툭하면 전화해서 반찬 가져가라는데 냉장고 냄새나서 싫다고. 그냥 돈으로 주지. 그 말들이 꼭 저에게 하는 욕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꽃사진 참 좋아하는데. 나도 자식 생각해서 김치며 밑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데 그 정성이 자식들 눈에는 촌스럽고 귀찮고 냄새나는 짓이었구나. 오늘 하루 종일 세상은 저에게 아우성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낡았어. 센스 없고 느리고 귀찮은 존재야. 라고요. 카페 구석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제 모습이 꼭 리모컨 건전지가 다 닳아버려진 폐건전지 같았습니다. 도망치듯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백화점에서 무시당하고 버스에서 눈총받고 카페에서 쩔쩔매던 52살의 초라한 여자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뭐해? 저녁 먹었어? 평소와 다름없는 그 명랑한 목소리.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응. 그냥 있어라고 대답하자 딸이 대뜸 이러더군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든 일 있었는데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살 것 같다. 엄마는 내 비타민인 거 알지? 아프지 마, 사랑해. 별거 아닌 그 안부 인사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아줌마, 노인네, 진상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편한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화장솜에 리무버를 묻혀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에 붉어진 눈을 한 저에게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영아, 오늘 참 고생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너를 낡은 물건 취급하든, 넌 신경 쓰지 마.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눈가의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가족을 지켜온 훈장이고, 거친 손마디가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 당당하게 어깨 펴. 너는 충분히 귀한 사람이야. 오늘 저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많이 베이고 다쳤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나의 가치는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 매기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나는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어디선가 무시당하고 상처받으셨나요? 부디 그 화살을 여러분의 가슴에 꽂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내이며 무엇보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한 명의 사람입니다. 내일은 저도 낡은 운동화를 신더라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걸을 겁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